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송아입니다. 랭스터 휴즈라는 시인이 이런 표현을 썼대요. 여기 두 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두 죄수들은 창살 사이로 바깥을 내다봅니다. 한 사람은 진흙탕이 된 땅바닥을 보았지만 다른 사람은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한 사람은 바닥을 향한 절망을 보고 다른 사람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한 희망을 본 거죠. 그러고 보면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개는 어느 쪽을 향하고 계실까요? 아스팔트 바닥을 보면서 힘든 상황을 자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훈훈한 봄바람을 느끼며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고 계신가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경기도 안양시 중화한방병원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오늘은 디스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디스크는 주변에서 좀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한데요. 근데 디스크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알지는 못하거든요. 네. 디스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몸의 척추는 32개에서 3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뼈가 7개, 그리고 등뼈, 흉추가 12개, 그리고 요추, 허리뼈가 5개, 그리고 천추뼈가 5개, 꼬리뼈가 2개, 3개 포함해서 그렇게 3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척추뼈 사이에는 이런 그런 완충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런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추간판이라는 우리가 일명 디스크라고 하는 그런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간판이 있음으로써 우리 몸의 척추와 척추 매디 사이에 그런 완충 역할을 하고 또 잘 부딪히지 않고 그런 잘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이런 디스크의 탄력이 자꾸 약해짐에 따라서 어떤 자세가 나쁜 자세를 계속 유지하든지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부침이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디스크가 그런 충격으로 해서 디스크가 약간 밀려나게 되면은 디스크 주위에 있는 신경근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근을 압박하게 되면은 신경에 따라서 그러한 통증이나 그런 감각의 그런 이상 감각이나 마비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병을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 일명 디스크병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병은 이제 목에서도 올 수가 있고 등에서도 올 수가 있고 허리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허리 디스크, 허리에서 나타나는 디스크병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 디스크, 목에서 나타나고 가장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등에서도 디스크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디스크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디스크의 원인은 첫째 크게는 저희가 유전적으로 디스크 병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떤 나쁜 자세를 계속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했을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런 노화 현상에 의해서 이런 디스크의 그런 디스크 판 자체나 수액이나 이 수액이 자꾸 노화 현상으로 탄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올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과로하고 너무 피로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운전을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너무 또 과하게 많이 들었을 때 또 올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이제 비만, 과체중 이럴 때 디스크의 그런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이런 디스크 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어린 아이, 10세의 어린 아이에서도 저희가 디스크 병이 나타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정확한 원인은 지금 계속 밝혀내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10살 아이도 디스크를 앓고 있다는 건 좀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그렇습니다. 증상은 네. 주된 증상이 첫째는 이 통증이 되겠습니다. 이런 디스크 그런 신경근의 신경에 따라서 그런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일 때는 목의 통증 그리고 이런 목이나 목 뒤, 어깨, 팔, 이 손까지 그런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감각의 이상이 옵니다. 감각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고 이런 증상이 오고 또 심할 때는 마비 증상이 오겠죠. 마비 증상이 오게 되고 그런 이러한 이런 디스크 신경의 그런 위치에 따라서 어떤 신경을 압박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통증이나 마비의 그런 부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허리에서도 마찬가지의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척추뼈 있습니다. 이 보면은 제일 위에 허리 목 디스크는 3, 4, 5, 6, 7 이렇게 있는데 가장 주로 나타나는 부위가 2번, 3번, 4번 그죠? 3번, 4번, 5번은 여기에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은 목 뒤와 어깨가 되겠습니다. 네. 목 뒤와 어깨 쪽으로 이러한 통증이 오고 감각이 약간 이상의 감각이 올 수 있는 그런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여기에 목 디스크 이상에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것은 엄지와 금지 쪽으로 이 감각의 통증과 감각의 이상, 마비 증상이나 이런 감각의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번 목뼈, 7번 목뼈에서 신경이 압박이 되면은 이제 3번 중지와 약지와 이 소지 3, 4, 5지 쪽으로 감각이 둔하고 마비 증상이나 이런 이상 통증이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위에 따라서 신경의 그런 통증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추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허리뼈도 허리뼈가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되게 나타나는 2번, 3번에 허리에 그런 신경근의 압박이 있게 되면은 엉덩이 외척부, 엉덩이 옆으로 해서 이 사타구니 안쪽으로 엉덩이 외척과 사타구니 안쪽 사타구니 쪽으로 그런 통증이나 감각의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허리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신경을 압박을 한다면은 그것은 허벅지 외척부, 그죠? 허벅지 외척부로 해서 무릎
무릎 앞쪽으로 해서 그 발목 안쪽 부위로 쭉 연결이 되는 그런 신경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다. 이 허리나 엉덩이, 허벅지로 해서 무릎이 자꾸 저리고 아픕니다 했을 때는 허리의 네 번째 신경근에 어떤 압박이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허리에 신경이 압박이 된다면은 종아리 외척입니다. 종아리 외척으로 해서 발까지 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쪽으로 그런 통증과 감각의 이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추라 그러죠. 천추 1번. 천추 1번에 그런 신경에 그런 압박이 있으면은 종아리 후면 쪽, 종아리 뒤쪽과 발목 외척 부위로 그런 통증이나 감각의 이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목뼈 1번에서 7번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뼈 1번이 틀어지면은 어떤 반응계, 로벳 반응계라는 그 반응계에 따라서 5번이 요추 5번이 같은 방향으로 같이 틀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뼈가 틀어지면은 제일 밑에 그 바로 위에 네 번째 허리뼈가 같은 방향으로 같이 틀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뼈가 틀어지면은 바로 위에 요 세 번째 허리 요추 세 번째가 같은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네 번째부터는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은 요출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반대로 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목하고 허리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오면은 허리 디스크도 오기가 아주 쉽다. 그래서 목과 허리는 항상 같이 움직임이 같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연결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라디오로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뭐 TV나 유튜브 영상 참고하시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디스크라는 이 질병은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받게 되나요? 네, 디스크의 그런 진단 방법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 통증 부위 그리고 감각 신경의 그런 감각 그런 이상이나 이런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런 증상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신경 검사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진단을 드립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려면은 저희가 이런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엑스레이 이런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런 척추의 전반적인 구조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저희가 관찰을 하려면은 이런 CT나 이런 MRI를 촬영을 통해서 이런 디스크의 그런 상태나 이런 척추 신경의 압박의 그런 정도를 우리가 정밀하게 그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찰에 따라서 이런 디스크 상태도 우리가 보통 4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약간 압박이 되고 있는 상태인지, 약간 돌출해서 누르고 있는 상태인지, 또 수액이 이렇게 터져 있는 상태인지, 이런 상태를 정도를 세밀하게 저희가 그런 CT나 MRI 통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진단을 받았다. 그 뒤에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나요, 박사님? 네, 치료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서 크게 이제 저희가 치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라 해서 일반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게 디스크는 어떤 중력에 의해서 디스크가 압박이 돼서 신경에 그런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째는 안정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안정을 취해주면은 아무래도 디스크의 압박이 줄어드니까 통증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개를 벨 때 항상 높은 베개는 피하시고 조금 낮은 베개로 해서 머리 쪽으로 베지 말고 항상 목 가운데나 약간 목 밑에까지 같이 베개를 벨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아플 때 그런 약물요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진통제나
이런 근육이완제나 이런 약물요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하고 또 어떤 그런 주사요법으로 이런 그런 이 여러 가지 약물로 해서 그런 주사요법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비만이나 이런 체중으로 인해서 영향이 많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식이요법이나 그런 음식 조절을 통해서 그런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존적인 요법으로 그렇게 했을 때 많이 호전이 되고 좋으면 괜찮은데 이러한 증상이 쉽게 호전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계속 통증이 지속적으로 계속 심하게 나타나고 계속 환자분이 움직임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오래됐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을 때는 이제 그런 수술적인 방법으로 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은 근본적인 완치를 한다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통증을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하나의 그러한 방법으로서 한 방법으로서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함으로써 계속 압박이 돼서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는 이 상태를 신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신경 감압술이라 그래서 신경에 이런 압박으로 해서 신경이 유착이 되는 신경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시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이 되고 있는데 이 디스크를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나 이 디스크의 수액을 제거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줘서 이러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러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디스크를 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나요? 네, 한의학적으로도 저희가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눠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간과 연관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비위장계통,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장, 그리고 네 번째는 심장과 그런 연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런 간과 연관된 부분은 이런 간은 한의학적으로 이 근육과 이런 혈액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간 기능이 아주 많이 좀 약해져 있을 때는 이런 근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 근력의 이런 탄력도 많이 약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 과로하든지 너무 피곤했을 때 이런 근육의 허리나 이런 근육의 목이나 이런 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도 이런 간의 기운을 뭉쳐있는 것을 풀어주고 간 기능을 도와주고 이런 근력을 보강시켜주는 그런 치료로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래서 약간 술을 드신 다음 날에 이제 약간 그 숙취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근육통이 온다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또 그런 상태에서 또 내가 조금만 자세를 잘못하다가 네. 또 허리를 껌뻑하고 목도 껌뻑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럴 때는 더 근육이 더 뭉치겠죠. 더 근력이 약해지고 뭉쳐있는 상태니까 조금만 내가 안 좋은 자세를 잡아도 그만큼 더 안 좋은 그런 나타나는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리고 설명해 두 주시죠. 번째는 네. 이런 비위장이 약해져 있을 때 소화가 안 되고 속이 거북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누적이 돼 있을 때는 우리 몸에 이런 수분 대사 이런 장애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 되면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고 그렇게 됨으로써 근력이 약해지고 허리나 팔다리에 힘이 떨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런 통증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비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운을 이렇게 도와주고 근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함으로써 우리가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허리나 목과 허리는 항상 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부위와 밀집한 연관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네. 이 목도 바로 앞에 가슴이나 앞부위하고 밀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에만 찜질하고 허리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항상 이 배 항상 속이 편안한지 소화가 잘 되는지
항상 내가 속이 편안하고 좋은지, 그리고 핫백을 찜질을 하실 때에도 배도 항상 핫백을 해서 배도 뜨끈뜨끈하게 해줘야지만 허리가 빨리 좋아집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장은 비뇨 생식기와 이런 골격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장이 약해지면은 이런 골격계나 근육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무리가 하게 되면은 그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신장의 기능을 도와주고 근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심장은 혈액과 이런 정신적인 면과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든지 신경을 많이 썼을 때 또 근력이 약해져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심장의 혈을 도와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근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서 저희가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디스크라 그러면 뭐 목이면 목, 허리면 허리 이렇게 보통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장기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몸의 신진대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 또 그런데 주변에서 디스크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발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디스크라는 게 완치가 안 되는 질병인가요? 네, 지금 문제점이 이러한 양방이나 한방 치료로도 치료를 받았는데 좀 호전이 되고 좋아졌는데 또 재발을 하고 또 아프고 또 가서 또 CT나 MRI 찍으니 또 디스크라 그런다 하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재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저희한테 온 환자입니다. 근데 목 디스크로 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2번 했는데 또 목이 또 아파서 또 가서 병원에 찾아가서 갔더니 또 병원에서 또 MRI 또 해봅시다. MRI 찍어봅시다. MRI를 또 찍었는데 또 목 디스크랍니다. 네. 그래서 목 디스크 또 다시 재발했으니까 또 수술하십시오. 그래서 2번 수술했는데 또 재발했다고 또 수술을 한다고 이 환자가 너무나 그냥 힘들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또 수술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서. 특히나 더 목부인데 더 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힘든 병이 이러한 디스크 병입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목이나 허리 디스크가 과연 완치가 되는가 하는 네. 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완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디스크가 튀어나온 디스크가 자기의 원자리로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게 그게 완치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자기 자리로 완치가 되느냐,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 했을 때는 대답이 잘 나오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도 디스크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환자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특관절 FCST 요법을 지금 많이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환자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척추가 빠듯하게 바로 잡히고 이런 디스크가 약간 튀어나온 디스크가 점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의 그런 완치에 대한 이런 가능성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CT나 MRI 소견으로 어떤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항상 그 디스크 자체를 치료하고 수술해야 된다고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스크 상태가 있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게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그런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런 상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체내 에너지가 왕성하고 내가 그러한 신경의 그러한 문제를 내가 이길 수 있는 에너지 상태면은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항상 에너지 관리를 하고
평소에 내가 그런 생활 습관을 잘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FCST 학회에서는 디스크를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나요? 예, 저희 이런 턱관절 FC 학회에서는 이런 턱관절과 척추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척추 교정 치료를 해도 또 조금만 있으면 또 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관찰을 하고 많이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인이 네. 저희가 볼 때는 턱관절에 그러한 원인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턱관절의 좌우 불균형이 오게 되면은 이런 목뼈 1번, 2번 목뼈가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목뼈 3번, 4번, 5번, 6번, 7번 허리뼈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이런 척추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디스크 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척추의 그런 병들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턱관절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목뼈를 바로 잡고 그렇게 되면서 척추 구조가 원래의 자기 상태로 점점 반듯하게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많은 치료를 통해서 그런 아주 그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턱관절 FCST 요법으로 한 50회에서 한 100회 정도 그런 치료를 통해서 척추도 반듯하게 돌아오고 이런 디스크도 아주 좋아지는 그런 좋은 효과를 많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 치료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환자는 남자고 59세 환자분이십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 파열로 인해서 허리와 다리에 아주 극심한 그런 통증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발병일이 2006년도 1월 달에 발병을 하셨고 네. 거의 30년 전부터 허리가 안 좋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10년 전부터 디스크 탈출증으로 판명을 받으셨는데 네. 최근 열흘 전에 허리를 다시 삐끗하게해서 다시 2차 파열이 디스크에 2차 다시 파열이 일어나서 이제 더욱 심한 강렬한 통증이 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걷기도 힘들고 하지가 저리고 발목을 잘 움직이도 못하고 신경이 거의 마비 상태로 와서 이런 척추 전문 병원으로 가셨는데 그 병원에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절대 자기는 수술 받지 않겠다. 수술을 거부하게 돼서 이제 소개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진찰했더니 이런 오른쪽 이런 턱관절에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목뼈와 이런 허리뼈가 이런 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골반도 틀어져 있고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턱관절 FCST 이러한 치료법을 환자가 양해하에 그런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치료 후에 이런 환자의 통증이 아주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4주 후부터 제대로 걷지가 못했는데 치료 4주 뒤부터는 환자 본인께서 자력으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는 그러한 통증들이 거의 소실되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거의 86회 한 110일간 86회의 치료를 통해서 환자는 거의 모든 증상이 좋아지고 그리고 치료를 종결하였습니다. 그리고 MRI를 촬영을 했더니 이런 탈출된 디스크가 많이 좋아지고 그런 척추 자세도 아주 좋아진 그런 경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나 이런 디스크병이나 척추의 그러한 문제점도 아주 좋은 이런 치료 방법으로서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디스크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끝으로 좀 디스크라는 건 사실 이 질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디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좀 생활 습관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째는 이 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 허리를 펴고
그죠? 코하고 배꼽을 일직선으로 하고 항상 허리는 펴고 자세를 반드시 하는 자세를 첫째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런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해서 척추가 틀어진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항상 음식을 드실 때 양쪽으로 골고루 드시도록 하는 걸 습관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드시지만 한쪽으로만 드시면 자꾸 또 문제가 생기면 자꾸 틀어지겠죠. 네. 그래서 양쪽으로 골고루 음식을 드시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셋째는 너무 딱딱한 음식을 드시지 말고, 딱딱한 음식을 드시면 또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척추나 이런 이 요추의 척추의 문제는 또 항상 염두에 둘 게 속입니다. 속. 네. 이런 비위장계통, 항상 속이 편안하도록 소화가 잘 되고 속이 거북한 게 없도록 항상 내가 음식 조심하시고, 밥을 제때 시간 탁탁 맞춰 잘 드시고, 드실 때 드시고 안 드실 때 안 드시고, 항상 이런 생활 습관, 그죠? 식생활 습관을 항상 철저하게 해서 내가 항상 속이 편안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또 생활 습관도 내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너무 늦게 자고 너무 늦게 일어나고 하시지 말고, 예, 좀 일찍 주무시고, 예, 일찍 일어나시고, 그렇게 또 내가 적당한 운동도 하고 하루 30분씩은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도 땅을 밟아야 돼. 땅을 밟고 햇볕을 쬐고, 햇볕 쬐고 땅 밟고 거기에서 조금씩이라도 걷는 운동을 하루 30분씩 꼭 하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오늘부터 좀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보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오늘은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디스크병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는 연관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달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강황입니다. 강황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강황은 어떤 효능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강황은 이 생강과에 이런 강황이라는 그런 식물의 뿌리를 강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흔히 카레 재료로 이런 강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써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강황을 중요한 약재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황의 색깔은 황금색에 가까운 이런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은 바로 커큐민이라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의 억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또 항암 작용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생성이나 전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암을 예방해주고 그리고 진행을 늦추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큐민 성분은 또 피부 노화나 이런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좋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황은 성질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수족 냉증에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의 그런 생리통이나 냉증을 잡아주고 혈액순환이나 대사 기능을 좋게 해줘서 수족 냉증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강황이라는 약재는 이런 파열
하고 행기하고 이런 속에 뭉친 이런 어혈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강렬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약자나 그런 임산부나 그리고 속에 어혈이나 이런 뭉쳐있는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런 없는 사람은 드시는 걸 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약자나 이런 만성 이런 질환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드시면은 또 기운이 너무 또 하기가 되고 기운이 너무 또 빠져서 그런 또 부작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드시게 되면은 이런 오래 드시면은 이런 유산의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즘은 이런 강황을 분말로 해서 네. 이런 장복을 하고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드실 때는 내 몸의 현재 상태를 항상 체크하시고 이런 너무 장복을 하고 너무 다량으로 계속 드시는 것은 항상 조심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강황이 피를 응고하는 것을 막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어혈을 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가 이렇게 응고되는 것을 막으니까 내 몸에 상처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좀 섭취를 자제하고 또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황하고 비슷한 약재로 울금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울금이라는 약재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강과의 그런 울금이라는 식물에서 이런 뿌리를 울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강황하고 이런 어혈을 풀어주고 몸의 기운을 이렇게 잘 돌려주고 이런 효과는 비슷한데 울금은 좀 이렇게 순한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 몸의 기운을 상하지가 않고 이런 어혈을 풀어주고 기운을 이렇게 풀어주고 그렇게 해주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약자나 이런 아주 그런 허약한 사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울금은 또 좋은 점이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현대인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가슴이 답답하고 옆구리가 뻐근하고 막 그런 증상도 풀어주는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울금에 이런 좋은 약재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황이 좀 안 맞으시는 분들은 울금을 드셔보셔도 좋겠네요. 네, 그렇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강황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우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와 몸무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키는 1m 60이고요. 네. 몸무게는 66kg. 네. 나이는 78세입니다. 아, 네, 제 옆에 이종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땀이 너무 나가지고, 예. 예, 예. 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땀이 예? 땀이 어떨 때 그렇게 많이 나십니까? 땀이 주로 이제
오전에 아침 먹고 아침 먹고 나서라 막 몸이 확 달아오르고 이러면서 땀이 막 얼굴에 가면 계속 땀이 막 졸졸졸졸 이 흘러내리면 그럴 적에는 막 이 옷들이 옷을 막 다 벗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식혀가지고 이제 이따가 그래 이제 입어야 되고 이런데 요즘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아침 먹을 때 그래 막 땀이 또 흘러내리고 그러고 밤에 잘 지게도 뭐 땀이 나와가지고 모가지가 막 정말 이렇게 물이 땀이 나와 젖어가 있고 뭐 할 짓 아닙니다. 뭐 길 걸을 때도 그렇고 뭐 지하철 탈 때도 안에 뭐 차 타고 안에 들어가면은 또 막 땀이 막 나와가.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요 한 3, 4년 전부터 감기가 심해지고 그 후로 이러한 증상이 많이 나온 걸로 그렇게 지금 뭐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데 증상은 이런 감기가 심해지고 그러면은 이런 기관지 폐기능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러한 폐기능이 많이 약해지면은 이러한 기관지 폐기능이 피부하고 막고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부 기능도 자꾸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피부가 건강해야지 내가 땀을 날 때와 땀을 안 날 때 그런 것을 피부에서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런 피부의 조절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만 그에도 땀이 질질 많이 나고 많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환절기입니다. 환절기에는 특히 더 몸의 기운이 더 약해집니다. 기운이 떨어지고 그런 기운이 약해지면은 더 그냥 땀의 조절 능력이 더 약해지겠죠. 더 떨어지니까 땀을 더 줄줄 흘리고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선은 이런 내 몸에 이런 그런 이 폐기관지 부분이나 내 몸의 이런 피부의 조절 기능을 좋게 해주는 우선은 이런 약재를 써서 그런 기능을 좋게 해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런 것은 한약이 좋으니까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이런 피부 조절 능력을 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몸에 이런 기관지 폐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한약을 좀 처방받아서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선생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와 몸무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68이고 키는 1m 58, 네. 그리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나요? 몸무 52kg. 네, 지금 제 옆에 이종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네, 거 있으시면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예. 저는 뭐 공황장애도 와 있고 공황장애는 한 보름 전에 왔고요. 예, 정신적은 한 7개월 됐고 정신 안 좋은 데는 예,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속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잠도 막 전혀 1시간 2시간 자면 끝이고 예, 그래 약을 계속 먹는데도 그렇고 막 속도 뭐 누워 잠잘라면 막 식은땀이 확 나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막 열도 나고 막 예, 겁도 나고 불안고 막 이상한 기래요. 예, 예, 막 사람도 보면 뭐 겁이 나고 막 예, 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일체 밤만 있어야 되고 막 예, 예. 정신이 없어서 불안고 막 우울증도 와가 있고 막 예,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예,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예. 마음이거든요. 예. 예.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예. 예. 그런 범 소굴에 들어가도, 그죠? 내 정신만 예. 바짝 차리면은 살아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처럼 예. 항상 자기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정신을 예. 바짝 차리시고, 예. 예. 항상 내가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그 희망성을 가지고 하시면 예. 되니까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예. 그러고 예. 이런 것은 전부 뇌신경입니다. 뇌신경에서 오는 증상들이니까 뇌신경을 정상적으로 순환 잘 되게 바로 잡아주면은 다 좋아집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뇌신경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턱관절 FCST라는 치료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이 틀어지면은 이런 경추가 틀어지면서 이런 머리에 뇌신경에 그런 순환이 되지 않아서 뇌신경 장애가 전부 문제가 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턱관절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그런 뇌신경을 정상적으로 해주면은 이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면증도 아주 쉽게 편안하게 좋아진 거를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해주면 되니까 아주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자신을 예. 믿어야 됩니다. 본인 예. 자신을 믿으시고 내가 예. 잘하고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내가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이겨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예. 것은 내가 식사를 정상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밥을 예. 제때 시간 탁탁 맞춰서 드시고 내가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 운동 하루 30분씩 햇볕을 운동은 쬐고 한 3년 좀 하고 있는데 예, 햇볕을 밥은 개념을 쬐고 밥에 안 먹히는 예, 때도 안 햇볕을 먹고. 쬐고 땅을 밟아야 됩니다. 아셨죠? 햇볕을 쬐고 땅 밟고 하는 운동을 스트레칭 하고 이러는데. 예, 하루 30분 이상은 꼭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일단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도 상담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5880 쓰시는 분입니다. 박사님, 저는 일자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상 피곤함을 느낍니다.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추나도 잠깐 했는데요. 차도가 크게 없습니다. 일자목은 고칠 수가 없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일자목은 일반적으로 일자목은 치료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턱관절 FC 저희 학회에서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 일자목이 오는 원인이 저희가 볼 때는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일자목이 온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턱관절을 불균형을 바로 잡아줘서 턱관절을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요 목을 그 경추를 정상으로 그렇게 해주는 치료를 하면은 일자목이 점점점 이렇게 정상으로 C자 컵으로 그렇게 형성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자목이 되면 아무래도 신경을 눌리겠죠. 그러면은 머리로 가는 경추 1, 2, 3번 그리고 이런 목으로 가는 신경이 다 눌리니까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머리에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지 않고 항상 피곤하고 짜증나고 자꾸 그냥 살아가는 게 자꾸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이 정상적으로 커버가 되고 신경이 순환이 되면은 아주 머리가 맑아지고 그런 피로도 훨씬 덜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꼭 이런 턱관절 FCST 하는 그런 병원에 가셔서 꼭 이런 치료를 통해서 그런 치료를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한의사 유대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